자, 들어갑시다. 들어갔구나. 이제 219페이지에 외국인. 자, 외국인 등은 요거고요. 자, 부동산 등은 뭐예요? 부동산 등 하면, 여러분들 부동산 등 하면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분양권과 입주권, 이 부동산 등이죠. 그러니까, 자, 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 외국인 등이 취득했을 때 신고나 허가하는 것이 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외국인 등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여주는 개인, 우리나라 국적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소위 말해 외국 회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얼마 이상, 자, 2분의 1 다 동그라미 전호서를 했죠? 얼마 이상이 외국인일 때? 2분의 1. 사원, 구성원, 임원, 의결권,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 가지고 있을 때 이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국제 기구들, 외국 정부들, 준정부 간 각각의 기구들 모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 등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외국인 등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호주의라는 게 여러분들 교재 22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상호주의가 뭐예요? 상호주의란, 그러니까 우리도 했으니까 너네도 해라. 이게 상호주의예요. 국제관계에서는 항상 이런 상호주의가 있죠. 자, 우리나라는 토지를 99년도 때 개방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외국인에게 토지를 개방시키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99년도 때 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99년도가 뭐였죠? 그때가 네, 암흑표였죠. 그래서 나라가 거덜났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일단 부동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를 개방시켜 놨어요. 외국인이 살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도 개방했으니까 너네도 개방하라. 만약에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에게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 나라에 한해서만 우리나라에서 토지, 자, 토지만입니다. 건물 아니고 토지에 대해서만, 그 나라에서만, 자, 토지를 취득하지 못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상호주의예요. 자, 그러면 이 상호주의의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여러분들 교재는 없는데요. 결정권자는 일단은 국토교통장관입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호주의가 있다라는 거는 기억만 해놓고, 자, 이제 취득신고. 자,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쪽이 아니고 뭐만? 사는 쪽만. 자, 취득신고니까 사는 쪽만 신고하는 겁니다. 자, 계약에 의한 거, 교환, 증여. 자, 교환은 양쪽 다 취득이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 잘 민법에서 공부했으니까. 증여는 받는 사람만, 주는 사람은 신고 대상 아니에요. 받는 사람만, 받는 사람이 누구라면? 외국인이라면. 자, 이렇게 계약에 의한 부분은 언제부터? 계약체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자, 이때 교환, 증여, 계약이죠? 근데 뭐도 계약이에요? 매매도 계약이죠. 자, 근데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일단 여러분 아까 배웠던 뭘 해줘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줘야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도 있고 외국인 취득 신고도 있죠. 이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만. 며칠이네?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으로, 자, 외국인이 계약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계약으로 그러면 60일이고 외국인이 매매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네, 30일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계약에 의한 취득신고 요거 만약에 60일이나 안 하면 얼마?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 외의 원인. 자,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 합병,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대축. 이게 계약 외의 원인이에요. 자, 이런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해서 취득하면 언제부터요? 취득일로부터 몇 월? 6개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자, 경매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경매는 취득일이? 대금 완납일이죠. 그럼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자, 계속 보시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국적한 사람이 외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으로 바뀔 수 있죠. 얼마 이상이 외국으로 된다면? 아까 얼마 이상을 했죠? 네, 2분의 2 이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 많죠? 그때 외국인이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이라면 외국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겠다. 이게 계속 보신 거예요. 자, 이거는 언제부터요?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 100만, 요거 위반하면 100만 원 같아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신고는 거래를 규제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효력과 관련된 부분이 없이 그냥 과태료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관리 목적입니다. 이제 외국인이 얼마나 취득했는지 관리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허가. 자, 봅시다. 토지, 뭐라고 했어요? 토지 취득 허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 보면 뭐라고 해놨어요? 제목에 토지 거래 허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취득 허가와 거래 허가는 달라요. 자,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자, 취득 허가는 누가 허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취득하는 사람. 매수 측에서만, 매매에서는 매수 측에서만 허가받으면 돼요. 거래 허가는 누가 허가받아야 돼요? 양쪽 다. 매도인과 매수인.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취득허라고 표현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왜 거래허가를 했냐? 이 교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법을 잘못 만들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에서 법을 만들면 좀 엉터리가 좀 많이 나와요. 얘네들이 법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이 행정고시를 해가지고선 뭐 5급 뭐 이런 사람들을 만들거든요. 법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니까 옛날에는 취득허가로 돼 있던 게 법 개정이 되면서 취득허가가 거래허가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근데 정확히는 누가 뭐라고 해줘야 된다? 취득허가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잘못 만든, 용어를 잘못 쓴 것에 해당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취득허가라고 일단 공부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 허가받는다? 누가? 네, 매수인. 매매 같으면 매수인. 취득하는 쪽에서만 허가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허가는 계약하기 전에, 그러니까 증여도 허가받는 거예요, 당연히. 증여는 누가? 받는 사람만 허가받으면 되죠. 자, 그래서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 신청서에는 합의서가 들어갑니다. 자, 이게. 보통 허가 신청서에 거래 계약서 사본 들어간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래 계약서 사본이 아닌 거예요? 합의서. 왜 합의서가 들어갈까요? 거래 계약서 사본 들어가면 될 텐데 왜 합의서가 들어가요? 이유는 간단해요. 계약 체결 전이죠. 근데 거래 계약서 사본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예요? 계약이 된 거죠.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합의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허가지역 보겠습니다. 자, 군사, 문화, 천연, 생태, 야생 다섯 가지 외워놓으셔야 돼요. 군사, 문화, 천연, 생태, 야생. 군사기지 및 군사설보구역,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자, 그 다음에 문화유산과 보호물 보호구역. 그 다음에 천연 기념물 보호물 보호구역, 생태경과 보존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렇게 됐어요. 5가지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 자, 이 지역은 좀 중요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래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밝혀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일단 며칠이나 허가 해줘요? 맨 밑에 줄에 있죠? 며칠? 15일.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다시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군사지역이 나올 거예요. 군사지역은 며칠? 30일. 자, 군사는 30일이고, 그거 외에는 15일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15일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적인 날짜예요. 자, 그러면 군사지역은 왜 30일을 했을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군사지역 같은 경우는 행정관청에서
어떤 행정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정을 거치는 게 뭐 있어요? 해당 군부대장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인가라든가 허가라든가 등록이라든가 다 할 때 해당 관청에, 해당 군부대에 뭐가 있어야 된다? 네, 허가를 받아서 이쪽에서 다시 허가 내주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부대까지 가야 되는 30일. 자, 근데 며칠 연장 가능하다? 30일 연장 가능하다. 왜 30일 연장 가능해? 30일 또 연장할 수 있어요. 일단, 뭐, 군부대에서 훈련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훈련 나가도 행정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은 사실 그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장. 아주 중요한 시설 같은 경우는 국방부 장관이나 어디에요? 여기 국가정보원장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며칠 연장 가능하다? 30일 연장 더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없나요, 여기? 네, 그럼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고 30일 연장 추가로 한다는 걸 있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만 일단 그 이유가 이거다라는 것만 일단 알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허가 신청을 하면 원칙은 며칠이네요? 15일. 그러나 군사지역은 30일. 30일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갈게요. 허가를 해야 되는 경우. 자,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볼 토지거래가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 취득 허가 안 받습니다. 허가로 토지거래 허가에서 그걸로 퉁쳐요. 자, 이건 양쪽 다 있어요. 나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요거 허가 부분 위반하면, 자, 부정허가 허가받지 않고 했다. 그러면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입니다. 무효고 형벌 기억해놔야 돼. 형벌 어떻게 한다? 2년 2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크게 두 가지죠. 신고하고 허가 이렇게 했죠? 신고는 거래 규제가 아니지만 허가는 거래 규제다. 라는 거. 자,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고, 일단은, 서류 당연히 신고관청에서 등기상 증명서라든가 법물등기서 증명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22페이지 아마 있을 겁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 제출. 찾았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신고관청은 매 분기 종료로부터 몇 개월이네? 1개월. 언제쯤 했냐면 가운데쯤 신고관청의 조치, 동그라미 2번에 허가 내용 제출하는 부분 있죠? 네,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신고관청은 매 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이 사항을 제출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해서. 자, 신고관청에서는 분기 종료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도지사는 다시 제출하죠. 어디로 제출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그 내용을 제출한다. 그러니까 정보가 어떻게 돼요? 신고관청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이렇게 정보가 올라가는 거죠. 외국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용이 적죠. 가성비는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은 데서 한 문제가 보통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내용이 별로 없죠. 없는 데서 거의 가성비,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 놓으시라. 외국인 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 더 있네요. 대리인. 이건 뭐 제가 특별히 많이 설명드릴 필요 없을 거예요. 자, 위임받은 사람 신고서에다가 자, 뭐를 대신할 수 있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세요. 작성과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작성과 제출. 자,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출만 대신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까지 대신? 왜 작성까지 대신? 그렇죠. 외국인이니까. 힘들죠? 네. 그래서 작성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까지 정리하면 되고. 자, 이제
223페이지. 자, 이제 완전 공법. 자, 여러분, 공법, 어때요? 공부할 만하죠, 공법? 힘들어요? 네. 힘들죠, 힘들기는. 아, 그래서 공법을 뭐라고 표현해요? 공포스러운 법이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몇 점은 여러분들 목표로 잡으셔야 된다? 50점. 중개사법도? 중개사법 쉬워요. 지금은 점수가 안 나와도 연습을 하다 보면 쉬워져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가장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좀 덜렁대는 분들.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중개사 점수 잘 나와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덜렁대는 분들이 나중에 장사는 잘해요. 예, 그게 있어요.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덜렁대는 분들이 사람 잘 만나고 저 장사 잘하는데, 근데 요 중개사법은 진짜 또 덜렁대면 다 하나씩 놓쳐버려요, 이게. 제가 문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거 하나 때문에 따지고 들죠? 한 글자 가지고 막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쨌든 하다 보면 계속 자꾸 늘게 됩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보십시오. 토지거래 허가. 자, 아까 토지 취득 허가라는 게 있었죠? 이거는 누구에게만 적용하는 거? 네, 매수 취득하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는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 토지거래 허가는 누구한테 적용하는 거? 거래하는 사람한테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거래하는 사람이 매도인과 매수인 다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토지거래 허가 이거 왜 만들어 놨어요? 토지를 거래하는데 허가를 받고 거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유라도 알고 공부해야죠. 허가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투기. 가격 급등하죠? 투기 일어나죠?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이거 아주 간단한 제도입니다, 이게. 자, 이건 제가 공법이라고 그랬죠? 8년. 이제 9년 됐구나. 9년 전까지만 해도 공법 선생님이 강의했었어요. 국토기획법에서. 국토기획법이 있던 거거든요. 그거를 갑자기 부동산 거래신고법으로 넘겨가지고 갑자기 제가 강의해야 됐잖아요, 이게. 공법 선생님 강의로 제가 되게 편한데. 어쨌든 대신 공법으로 있을 땐 매년 한 문제씩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공법 선생님이 이거 나오면 찍으세요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한 3-4문제씩 나와요. 공부를 해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지정이 있는데요. 지정기간은 몇 년 범위내에서 지정한다? 5년 범위내에서 지정한다. 자, 그러면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 지정권자가 있거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 이때는 누가? 국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 그랬죠? 자, A도 B도 이렇게 걸쳐 있다면, 원래는 둘이서 합산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지지고 싸우죠? 그러니까 가운데서 국장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시도지사 충분히 할 수 있죠? 다만,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거나, 아니면 가격이 급등하는데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또 말 안 되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에 허가구역 지정하라는데 서울시는 요사니까 안 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는 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급등하거나 이럴 때. 이제 그때 예외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관할구역 안에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정지역 보겠습니다. 지정지역. 자, 기본적 조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럼 아무래도 투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그 밑에 조건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토지 이용 계획이 서류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신도시 들어선다, 뭐 이런 거죠. 당연히 딴 거 물러가죠.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지역. 완. 내려가는 거죠. 자, 이거 완자를 강자로 고치면 맞아 틀려요? 벌써 시험 문제 2번 나왔어요. 완자로 뭘로 바꿔서?
강자로 바꿔서.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인근 지역.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건 아직까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자, 개발 사업이 진행 예정, 그 다음에 뭐예요? 인근 지역. 인근 지역, 우주천원시역. 인근 지역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개발 사업에서만 나온다. 자,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 OX. 자, 지금 제가 어디에다 인근 지역 붙여놨어요? 맨 첫 번째다 인근 지역 붙여놨죠? 맞아, 틀려요? 틀리다. 인근 지역은 어디에서만? 개발 사업에서만 나온다. 조심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우려가 있어서 있거나 아니면 요청하는 지역. 이런 데다가 지정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넘길게요. 자, 이제 지정 대상을 특정을 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허가 대상자, 자, 외국인 포함입니다. 허가 대상 용도, 그 다음에 지목을 특정해서 할 수 있어요. 자, 허가 대상자, 용도, 그 다음에 허가 대상 지목. 근데 공통되는 게 어느 지역이에요? 투기 우려 지역이나 시도사가 요청하는 지역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때 대상자만 지정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이제 무용지물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뭐 좀 약간의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서울시만,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만 외국인이 취득할 때 허가받아야 된다. 안 하는 게 오세훈이가 지정했어. 자, 관할 지역이 서울이니까 서울시장이 할 수 있죠? 오세훈이가 서울시에서만, 그래서 누굴 목표로 한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중국인 목표로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인이라고 특정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죠, 저쪽에서.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통틀어서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외국인만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한 거예요. 이렇게 대상자만 특정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용지물 된 게 그 뒤에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그 다음에 또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 일부 지역을 묶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지역 완전히 다 묶어놨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무용지물 됐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상자만 특별히 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용도. 자, 나대지라든가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용도만 특별히 지정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고 지목만, 뭐 대만 이런 식으로 대지만 허가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목만 특별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특별히 지정해서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돼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의 심의? 중앙도계위. 도시계획위원회죠? 자, 시도사는 누구의 심의? 시도도계위의 심의를 거친다. 이때 재지정하고자 할 때는 심의 전에 의견을 청취해줘야 돼요. 재지정이 뭐예요? 재지정이 지정한 곳을 나중에 다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이렇게 지정했다가 여기에 공백했다가 똑같은 지정을 이렇게 하는 게 재지정이 아니긴 신규 지정입니다. 재지정은 요거예요. 연장. 요게 재지정입니다. 자, 요렇게 재지정할 때 이때는 일단 과정을 거치기 심의 전에 의견 들어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요, 시도사 및 시공청자 의견, 시도사는 시공부처장의 의견 듣는다. 자, 의견 듣는 거를 잘 보면요, 밑에 사람의 의견을 들어요. 국장이 할 때는 누구의 의견이죠? 시도지사하고 시군구. 시도지사가 할 때는 누구의 의견이죠? 네, 시군구. 여기다 국장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딱 보니까 밑에 사람의 의견 듣는다. 자, 또 하나 조심. 이때, 자, 지역 주민의 의견 듣는다. OX 의견, 이러면 틀리죠. 현재 공법에서 보면 지역 주민 의견 듣는 게 많죠. 근데 여기서는 지역 주민, 이건 그럼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땅에 허가할 겁니다.
그러면 의견 내보세요. 그럼 어떤 의견 다 내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지역주민 의견 된다. 그럼 틀립니다. 자, 그거 조심하시고. 자, 그럼 언제 의견 청취한다? 그냥 지정시가 아니고 뭐예요? 재지정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합니다. 지체 없이 공고를 해요. 지정 후 지체 없이 공고한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고하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구청장. 왜? 시도지사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공청장이 통지합니다. 왜? 시도지사가 할 때는 국장도 알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통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공고 열람. 자, 이제 바쁜 사람은 시군구예요. 통지가 내려가면 시군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장이 통지합니다. 등기소 통지한 이유. 이쪽 지역이 허가지역이다. 그러면 너네들은 뭐 해야 돼요? 등기소에서는 이쪽 지역 땅을 등기 서류 들어올 때 뭘 확인해 줘야 돼요? 허가증 확인해 줘야죠? 네, 그래서 통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연락. 숫자, 거꾸로 나올 수 있죠? 예전에 한번, 4년 전에 한번 제가 이제 9월달 되면 모의고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동영모사 해서 본다고 그랬죠? 그때 제가 이런 문제를 했어요. 7일간 공고, 15일 이상 연락.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중학생한테. 뭐 이런 문제도 안 했냐 그래가지고. 어쨌든 맞아 틀려요? 네, 그것도 틀리죠? 자, 숫자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하시고, 효력 발생한다. 자,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후에로 발생? 5일이 되면 효력 발생합니다. 다만, 재지정은 계속 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부터 바로 효력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절차도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5월 달에 요약집에 요 절차가 나오니까 자, 요거를 그냥 쓰려고 하지 마세요. 꼭 좀 하시는 분들은 좀 자꾸 쓰려고 그러는데 그냥 5월 달에 한번 구경하고 5월 달에 요약집에서 한번 보세요. 자, 일단 봅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정권자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중앙도계위, 시도지사가 할 때는 시도도계위죠.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공고를 하면 며칠 효력 발생? 5일 효력 발생한다 그랬죠? 그리고 공고를 하면 통지하죠. 국장은 누구한테?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 시도지사는요? 누구와 누구? 국장과 시군구. 그럼 바쁜 사람은 시군구죠.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 통지하고, 자, 7일상 공고, 15일간 열람 있게 되죠. 이렇게 절차가 이렇다. 눈에 한 번 익혀두고 넘어가시라는 얘기. 자, 재지정 시, 심의 전에 의견 청취하라. 국장이, 이따 사람 누구?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 시도사는 시군구를 합니다. 아까 공부했던 거 절차도로 한번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다음에 5월 달에 할 때는 이거 아마 여러분들 다시 볼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공고 내용 보겠습니다.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공고 내용에서 요것만 밑줄 쳐놓으세요.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분의 1. 공고 내용에 뭐 지정기간, 대상자, 용도, 지목, 소재지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 뭐가 들어간다? 지형도가 들어간다. 자, 이 시험 문제 한 2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해제 축소. 해제 축소는 그 사유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또 요청이 있다. 사유가 없어졌거나, 요청이 있을 때, 해제 축소를 어떻게 한다? 하여야 한답니다. 자, 아까 지정은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요. 지정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제 축소는 어떻게 한다? 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해제 축소는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이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일단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제 취소는 절차가 그 지정 절차 있죠. 자,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죠? 일단 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도기의 심의 거치죠. 그 다음에 공고하죠. 통지하죠. 그 다음에 또 시군구에서는 또 다시 7.13 공고하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절차를 그대로 해제 취소도 걸쳐요. 자, 그리고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 예. 유예기간 둘 필요 없죠. 행정화 취소는 그날부터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거래 허가에 대한 절차 226페이지. 일단 허가 대상은 두 가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허가 대상은 뭐와 뭐? 자, 소유권, 지상권. 자, 한번 교재 보세요. 찾았나요?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뭐만 대가를 받고, 이렇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제가 강의할게요. 일단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뭐가 됐을 때 대가를 받고, 소유권, 지상권만 허가 대상이에요. 뭐 지역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각종 권리도 있죠?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에 대한 이전, 설정하는 계약이나 예약. 자, 그 다음에 대가를 받고 그랬어요. 대가를 받고. 이거 무슨 계약이죠? 대가를 받는다. 무슨 계약? 유상 계약만. 그러면 유상 계약이 아니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유상계약이 아니라면 토지거래가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유상계약 아닌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증여, 예. 증여 같은 거 지금 주죠? 그럼 허가 대상 아니에요. 허가지기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권리, 뭐 양도담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거 있고요. 자, 계약차이라는 당사자, 공동. 둘 다 공동이죠? 허가받아야 되고, 허가권자 누구예요? 토지 소재지, 시, 군, 구청장. 토지 소재지,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는다. 허가받는 관청을 뭐라 그래요? 허가하는 관청을 허가관청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허가 기준 면적. 자, 주, 미, 60. 상, 공, 150. 그 다음에 녹지, 200.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다시 한번. 주미, 60. 상공, 150. 녹지, 200. 주거, 미정, 60. 상업, 공업, 150. 녹지, 얼마예요? 200. 을, 뭐 하면?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고요. 이하면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요 이하는 허가 대상 아닌 거예요. 뭐만? 초과만 허가 대상. 요거를 뭐 한다? 초과한다. 자, 도시적 외에는 뭐랬죠? 자, 농오, 그 다음에 임천, 농지 500, 임야 1000. 이해되죠? 농지 500, 임야 1000. 도시적 내와 도시적 외로 구분해서 이거는 꼭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단순한 문제로도 나오고요. 사례 문제로도 나와요. 그래서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지만 되고. 오늘 배울 거 다 머릿속에 오늘 다 집어넣지 못한다 그랬죠? 집어넣을 것만 집어넣으면 되고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스 꼭대기, 교재는 박스 꼭 바로 위에 있는 건데요. 자, 지정권자가 해당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 경우 공고하면 거기에 따른다. 지정권자가 누구죠? 토지거래 허가의 지정권자가 누구예요? 국장 또는 시도지사죠. 얘가 이쪽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를 지정하면서 자 30%, 10% 아니면 100%, 100%는 그대로니까 200% 이런 식으로
별도로 지정한다면 그 지정한 거에 따른다. 자, 그래서 요거 지정권자의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보는 경우. 자,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이용을 해서 일단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계약 체결한다면 이건 하나의 거래로 본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일단이란 하나의 단위입니다. 어떤